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초대석 반갑습니다의 송호성입니다.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과 관련된 직업만큼 숭고한 직업은 없겠죠. 특히 이 생명과학이 발달한 요즘일수록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의 철학이라고 할까요? 윤리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명과학 산업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에서 신약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주식회사 지니스의 김현진 대표입니다. 오늘 전주 MBC 초대석 반갑습니다에서는요, 김현진 대표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니스 이름이 참 예쁘네요. 네. 신약 개발을 하는, 연구하는 그 회사 이름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이름이 나왔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쁘다고 말씀을 많이 예쁜 건 해주시는데 사실이에요. 예. 저희 큰아이 이름이에요. 제가 네. 큰아이를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낳을 때 그때 회사 창업에 대한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제 눈앞에 바로 아이가 보이니까 아하. 아이 이름을 따서 예. 진이라는 이름에다 S만 붙여서 지니스라고 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근데 지니어스하고 비슷하다도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뉘앙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듣고 네. 보니까. 이 지니스라는 회사를 여성분께서 10년도 좀 훨씬 넘었죠? 네. 몇 년 전입니까, 정확히? 2000년 10월 17일에 창업을 했기 때문에 한 14년 됐네요. 네, 14년. 예, 그 당시는 더 젊은 나이였을 텐데. 네. 지니스라는 회사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네. 예,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요. 어떻게 그런 일을 용기 있게 하셨습니까? 쉬웠어요. 왜냐면 몰랐거든요. 사업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힘든지를.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생명 현상에 대한 막연한 꿈이 있었어요. 누구나 이제 생명 현상에 대해서 좀 약간의 경외심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바이오가 너무 좋았고, 그래서 생물학과를 진학을 했고 평생 그냥 바이오 연구를 하고 싶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네. 아마도 그때는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유학을 가서 미국 사회를 접하면서 그 순수과학만을 생각했던 제 시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실용 학문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높이 가치를 쳐주는 거, 그리고 네네. 또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사회를 바꿔가는 걸 목격을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빌 게이츠도 그렇고, 뭐 스티브 잡스, 너무 유명한 스티브 잡스나 지금 그 사람들이 실제로 오늘 현대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다 아시죠. 그래서 네. 실제로 미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엘리트들이 창업을 많이 하고 그런 것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인정해주는 분위기이다 보니까 그냥 나 혼자만의 어떤 네. 만족을 위해서 실험실에서 혼자 연구하는 것보다 네. 제가 열심히 한 성과물이 이 사회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거를 구체화시키는 게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화 연구가 굉장히 재밌겠다는 네. 매력 있다니까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좀 괜찮은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네. 창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냥 순식간에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게 성공한다면 정말 제 인생을 걸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창업을 하게 됐죠. 일단 창업해서 회사 운영하고 뭐 연구 개발하면 재미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공부했던 곳이 시카고군요. 네, 제가 이제 미국 시카고에 있는 노스웨스턴 대학에 박사학위로 유학을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카고가 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3대 도시이기도 하고, 뭐 사업 환경으로는 특히 이런 바이오 벤처를 창업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뭐 프락터 앤 갬블 같은 회사한테 굉장히 좋은 제안도 받기도 했었고요. 네. 근데 제가 그동안 저는 이제 굉장히 럭키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큰 탈 없이 성장을 했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유학을 가서, 그것도 미국의 10대 명문대학이니까 모든 장학금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생활비까지 주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풍족하게 공부만 편하게 했고, 또 그러다가 마침 미국이라는 사회를 접하다 보니까 제가 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물론 시카고에서 하면 훨씬 쉽게 될 것 같긴 하는데, 만약 한국에 돌아가서
하는 게 조금 더 제가 그동안 받은 많은 것들에 대해서 네. 돌려주는 일부라도 그런 의무가 좀 있지 않나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카고가 너무 환경이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대한민국, 그것도 이제 제 고향이 전주니까요. 전주에서 창업을 해서 정말 좋은 회사로 키운다면 그게 더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돌아온 거죠. 대단한 애국자이시기도 하다 하는 생각이 아니요, 드네요. 그건 아니고요. 예, 애국자로서의 네. 그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뭐 지원 다 해주겠다, 뭐 회사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마다하고 우리 한국에 왔고 그것도 또 고향을 찾으신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기왕이면 전주는 수도권에 비해서 모든 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거기에서 승부를 걸어보고 싶었던 남들하고는 거죠. 달리 생각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데서 예, 여건이 뭐 훨씬 나은 데서 하려고 할 텐데 예? 또 열악한 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좀 기업의 꽃을 피우겠다. 또 생명과학산업인데 말이죠. 이 씨앗을 저도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거죠. 네. 이게 그 온실 안에 잘 키워서 물을 주는 것보다 네, 네. 한번 음지에 탁 예. 던져놔보고 이게 정말 사업 아이디어가 좋거나 가능성이 크다면 한국에서도 세계적인 바이오 기술을 개발할 수 예. 있을 것이다. 예. 그걸 저도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었어요. 자, 그런 마음 가지고 14년째 지금 하고 계신데 말이에요. 최근에 뭐 들어보니까 뭐 지난 5월 달에 상당히 좀, 장래가 아주 밝게 예견되는 그런 그 사업 진행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네.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한 7년 동안 항암제 연구를 쭉 해오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항암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암이라는 게 3명 중에 1명에서 발병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심각한 질환인데 문제는 완치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네. 그 이유가 항암제는 전부 세포 독성을 띠는 물질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인체에 주입을 하게 되면 이게 암세포만 죽이면 좋은데 네. 온몸에 쫙 퍼지거든요. 네네. 당연히 이제 정상 세포들도 죽는 거죠. 그래서 많이 이걸 주입할 수도 없고 주입했을 때 뭐 백혈구가 그러니까 면역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뭐 음식을 못 먹고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 세계 항암제 개발하는 신약 회사들은 전부 가장 핵심을 두고 있는 게 이 독성 항암제를 암 조직으로만 전달시키는 거. 그게 네네. 최근 10년 동안 가장 큰 트렌드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나노 입자 그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그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부작용이 정말 없는 그런 나노 입자 항암제 개발에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네. 특허 출원을 하고 작년 11월에 그걸 등록을 받았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원천 특허 기술인데 이런 그 우수한 기술에 대해서는 정부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우수한 기술을 선정해서 좀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네네. 저희가 쟁쟁한 제약 기업들을 다 물리치고 저희가 선정이 돼서 40억 원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됐고요. 네네네. 이 자금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저희가 임상시험을 앞으로 4년간 네. 수행을 하는 그 임상시험이 이미 진행이 되기 시작했고요. 네. 앞으로 4년이 지나면 임상시험이 완료되면서 이 나노입자 항암제 개량, 그러니까 신약이 이 의약품으로 제품화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네. 너무 보람되고 감사하게 그럼 생각하고 신약을 있는 제조 거죠. 생산을 지니스에서 하게 되는 것인가요? GMP 시설만 갖추면 되는데 예. 저희 그 과학산업단지에 있는 사옥에 원래 1층에 GMP 시설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바로 생산하면 되고요. 부작용 없는 항암제라고 하면 이거 획기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기존에 한 2건 정도가 예. 그런 식으로 성공을 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그 두 항암제 모두 기존 항암제보다 가격이 뭐 100배 정도 비쌀 정도로 예. 이게 굉장히 이 중요한 기술인데 네. 사실 너무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네, 또 원천 특허를 확보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네. 성공 사례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인데 저희가 그거를 인정을 받아서 이번에 그렇게 지원을 받게 됐고 그래서 임상시험이 완료가 네. 되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에서 판매할 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서울대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이제 주입을 하고 있습니까? 나노 입자를. 지금 임상시험 계획서 예.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거를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나노 입자 그 제조 공정을 확립하고 있고요. 그 나노 입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네, 그거는 그 나노라는 게 10억 분의 1 그 사이즈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보통 그 항암제가 굉장히 작은데 그 항암제를 한 100개에서 1000개 이상을 모아가지고 큰 덩어리로 만든 게 그 나노 크기까지 만든 게 나노 입자예요. 네, 그래서 이 네. 나노 입자로 만들게 되면 암 조직의 특성상 암 조직으로 잘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암 조직으로만 전달되는 특성이 있는 거죠. 아, 예. 네. 알 듯 말 듯. 죄송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역의 그 훌륭한 그 사업체를 네. 우리 지역에서 시작을 하셨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주변 분들이 굉장히 격려 많이 해주시죠. 그러죠. 예. 일단은 또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 단점이기도 하거든요. 분명히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마이너리티거든요.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모든 일에서 가정과 그러니까 육아와 어떤 자기 개발이나 업무 이런 걸 병행하는 게 쉽지가 않지만 그런 만큼 또 주변에서 식구들이나 그러니까 동료들이나 또 관계 회사분들이나 많이 이해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용기가 납니다. 네. 자, 이제 여성 입장에서 잘 모르고 이제 기업을 시작을 했고 10년이 훨씬 넘어버렸어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때는 어떤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루하루가 사실은 제가 힘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아무래도 초창기 좀 지나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창업을 하고 나서 처음에 이제 연구 개발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사람이 있어야 되고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특히 저희 회사가 하려고 하는 게 제조 위주의 바이오라기보다는 이렇게 정말 첨단 과학을 해야 되는 바이오이다 보니까 자금도 그렇고 인적 자원도 그렇고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시카고에서 한국으로 오고 또 한국에서도 전주에서 창업을 해서 그것도 신약을 개발한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많이들 반응이 어떠냐면 좀 웃으시든지 예, 염치 없어서 아니면은 예, 그 굉장히 측은하게 쳐다보시든지 예. 아니면은 우리 지역으로 와라. 그러면 파격적으로 지원해주겠다. 그런 얘기들을 실제로 굉장히 많이 제가 들었고요. 또 대학에서도 당연히 교수 자리를 좀 권유를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저는 창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일고의 여지도 없이 거절을 했었는데 한 4년 되니까 제가 자금 문제하고 인력 문제에 계속 힘들다 보니까 그때는 참 이게 불합리하구나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대학에서 연구를 하면 모든 게 경쟁력이 너무 좋은 거죠. 예. 연구하기도 쉽고 자금 조달도 쉽고. 그런데도 이거는 그러니까 뒷산을 오르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예. 제 인생을 걸고 해야 되는 그런 일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왜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됐냐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제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는. 그래서 정말 재미있어서 하는 일도 아닌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잘 안 웃으니까요. 그다음에 정말 능력 있는 일이면 잘하는 일이면 벌써 성공했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생각을 그런데도 내가 이거를 절대 포기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루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답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거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내가 다시 똑같은 선택을 하더라도 아마 똑같이 이 선택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성공은 못했지만 이걸 만약 진짜로 이렇게 부작용이 없는 신약을 개발한다면 정말 가치 있을 거다는 생각을 해서 계속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수도권 지역에서 여성 CEO가 신약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이제 신약 개발 이야기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 신약 개발이라는 게 통계치에 따르면 보통 하나의 신약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12년이 걸려요. 네. 6,500번의 실험이 이루어져야 되고 네. 그 과정에서 그 1조 원이 넘는 연구개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제가 빈주먹으로 맨손으로 시작을 해서 이 신약을 전주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참 측은해하거나 예. 그러지 말고 같이 이쪽으로 와서 하자는 얘기가 나온 거죠. 네, 네, 네. 근데 그거를 저는 아이디어로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이오는 아시다시피 실험과학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 실험 장비도 사야 되고 연구원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전라북도 전주에 위치한 아무도 모르는 바이오 기업의 정말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도 힘들었고 또한 자금 조달 문제도 어려웠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게 정말 하루하루 힘들었죠. 지금은 그 주변에 그 관심이라고 할까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예 주변에 계신 이제 분들 또 관련된 분들의 그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니스를 바라보는 눈길은 어떻습니까? 뭔가가 있다 그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예,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게 한 길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죠. 예, 지니스가 그 연구 개발하는 회사인데 네. 예 들어보니까 뭐 야근이 없다대요. 일찍 퇴근한다면서요? 네. 그 CEO께서도 6시면 퇴근한다면서요? 네. 그 됩니까? 밤새워서 뭐 연구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흔히 연구하면 밤을 새워서 뭘 연구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바이오의 특징이 지식 기반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 아이디어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것이 몸이 피곤해서는 이렇게 획기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저도 아이를 이제 가진 입장에서 저희 직원들이 다 저는 제 자식같이 생각을 하는데 네, 네. 그렇게 밤늦게까지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일찍 퇴근하라고 하신다면서요? 일찍 퇴근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이 뭐 늦게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만 네. 제가 원하는 거는 이 업무 시간에 네, 정말 집중해서 자기가 예. 하는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기만 해라. 그 이상은 저는 요구하지 않아요. 직원들이 근무 만족도가 굉장히 높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정말 그런가요? 네. 아니, 초기에는 좀 저희 회사가 네. 쉽지가 않으니까 제가 주고 싶은 만큼 급여도 못 줬고 그래서 예. 좋은 직원을 제가 데려오기도 힘들지만 유지하기도 힘들었죠. 근데 네. 지금은 국내에서 정말 가장 우수한 수준의 연구 인력들이 계속 확보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네, 네. 그 친구들이 또 급여 수준도 뭐 거의 굉장히 자기들이 생각한 거 이상으로 예.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오. 예, 만족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니스 들어가려면 쉽지 않겠네요, 이제는요. 네, 그것보다 중요한 건 예. 서로 간의 꿈을 이루어주는 관계를 제가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예, 예, 예. 네가 가진 꿈을 우리 회사에서 이룰 수 있으면 예, 예. 우리가 도와주겠다. 지니스의 네. 꿈을 너도 같이 가지자. 그러니까 공유하자. 동반 성장. 네, 그러지 않으면 예. 서로 발전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예. 해요. 뭐 그 회사 경영하는 뭐 어떤 철학이기도 합니까? 네, 그렇죠. 경영 철학. 예. 예. 지금 물어봐도 될지요. 직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직원은 20명이 좀 안 돼요. 네. 굉장히 소규모 회사지만 저희가 되게 이제 기업부설 연구소에 주로 전담인 그 박사, 석사, 포스닥들 네.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이라서 예, 예. 예. 지역의 인재가 정말 가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 고급 일자리가 지역에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지니스에서 그러니까 전주에서 지니스를 계속 성장시키면 그것도 굉장히 큰 보람이겠죠. 예. 제 소원 중에 하나가 예. 그러니까 연봉 1억 주는 직원 네, 탄생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직원 한 명 처음 됐을 예. 때, 10명 됐을 때, 100명 됐을 때, 네네.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겠죠. 예. 그게 제가 이제 앞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여성 입장에서 이런 훌륭한 기업을 이렇게 육성하고 있는
김현진 대표신데요. 예. 지역 내에 아주 재주가 많으시고 능력 있으신 분들, 특히 여성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그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일지는 모르겠고요. 네. 근데 저도 같은 여성이니까 알잖아요. 여성이 분명히 한국 사회에서 소수자인 건 맞고요. 예. 가정과 그러니까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되는 그 분명히 의무가 있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일의 성과라든가 사회적으로 유리천장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절대 그거에 대해서 의기소침하거나 예.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10년 넘게 이걸 하고 있으면서 아직도 그러고 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뵀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훨씬 힘든 조건에서 프로그레스를, 그러니까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분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든 네. 굉장히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 사회 소수에 속하신 분들이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이 사회 전체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거든요. 그 준창조자 역할을 하는 여성의 그 뭐 특별한 그 권리 이런 걸 통해서 누군가의 엄마.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여성이 오히려 남성보다 위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네. 예, 지니스 그 항암 치료제 그게 이제 좋은 성과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니스가 정말 일취월장하는 계기가 새롭게 네. 마련됐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곧 네. 1억 연봉 직원이 탄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 꿈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